자, 고1 성기후만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후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오전입니다. 원래 어제 그제 찍으려고 그랬는데 좀 바빴고, 자, 지금이라도 급한 마음에 좀 찍는데 빨리 찍을게요. 고1 2차 함수 방정식 보충 문제입니다. 무조건 2번 이상 보고 외우시면 돼. 일단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진한 내용이니까. 자,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면서 보기 힘드니까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은 자료 제공에는 아주 열심히 한 모 친구가 해주셨고요. 필기 내용을 기준으로 선생님 문제도 좀 뽑고, 자, PDF 파일 카톡으로 보낸 거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은 장진희 선생님 필기 내용인데 지금 너무 뻔하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돼 일반형이고, 자, 이거만 너무 얘기했죠. 표준형.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꼭지점이 나오는 거, 대칭성이 나오는 거, 대칭축이 나오는 거야. 그치?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의 방정식 공식이죠. a, b, c. 요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아볼, 위볼. 너무 기본 얘기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이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 좀 뽑아놨으니까 이따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나가고,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 1, 2라고 쓰는 건 뭐냐면요, 요건 PDF 파일은 없죠. 요거는 이따가 뒤에 보면 13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1번과 2번이 요 내용을 가지고 관계된 걸 선생님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키워볼까 내용을. 자, 뭐 필기인데 너무 상식적인 내용, 필기는 잘하셨는데, 그쵸? 2차 방식 2차 함수 ax 플러스 bx 플러스 이퀄 0에 해, 이렇게 하고 0하고 대응시켜서 판별식이 0이면 서다 두실, 0보다 크다, 두실군, 중군, 접한다. 중군의 동의어는 완전제곱 꼭 적어 놓으시고, 완전제곱 접한다. 그 다음에 중근, 판별식은 0, 네 가지가 동의어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이고. 자, 이쪽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mx 플러스 n.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지나가다 차함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차함수 개념이 여기 좀 들어간다고 보면 돼. x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연립해가지고 연립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1번과 2번으로 뽑아놨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답하기, 뭐 이런 페이지네요. 이거 제목이 안 보인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답하기라는 페이지네요. 뭐 요거 내용 별로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그럼 좀 채워볼까요? 이거는 그러면 빈칸으로 돼 있으니까 최대값 없고 최소값 있고, 최소값 없고 최대값 있고, 위볼 아볼. 자, 요거 좀 적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그죠? 이거 잘리면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는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플러스 4를 갖는다. 이런 형태죠. 이런 위볼 형태겠죠. 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최대값 4를 갖는다. 최소값은 없다. 뭐 이 정도 가볍게 쓰면 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수, 요건 뒤에 선생님이 뽑아놨습니다. 필기할 내용 이따가 PDF 파일 이따 쭉 보면 나와요. 자, 됐고. 밑에는 얘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제한 조건이 있어. 1부터 4까지 2차 함수. 자, x-2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하면 2란 얘기죠. 그럼 1은 가깝고 4는 멀겠죠.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2 넣었을 때가 최소고 4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2 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여기 최소값이고, 4를 넣어주면 당연히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된다. 이거 좀 잘리네 이게. 플러스 2가 최대값이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필기 한가득 했는데, 자, 좁혀서 볼까? 필기 한가득 했는데, 여기 이렇게. 요거 나중에 PDF 파일로 또 제공을 하니까 보시고, 자, 보시면 제한된 변역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필기 열심히 하셨고, 요 내용이고요. 3번, 4번에 이따 뽑아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그럼 꼭지점이 답에 영향을 주겠죠. 꼭지점 포함하지 않으면 양끝점이 답이고 결론적으로는 꼭지점하고 양끝점하고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 항상. 근데 이게 너무 여러 번 했죠. 2차 함수는 꼭지점이에요. 대칭축이에요. 그거고 그다음에 퀴즈 문제 여길 A라고 놓고 여길 B라고 놨을 때 2A 더하기 B가 그러니까 둘레가 일정한 어떤 울타리가 있을 때 그렇죠. 그걸 4라고 하자. 뭐 4m짜리 철사가 있다. 다음과 같이 만들었어. 이 우리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가 2A 더하기 B가 4고 A 곱하기 B에서 문자 통일 B 대신 4 빼기 2A를 넣어서 푸는 문제. 안전제곱.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비슷한데 어려운 문제 이따가 5번에 실어놨으니까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내용 뭐 많이 했 내용이죠. 정말 수업 시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푸는데 요 얘기는 이제 1학기 내용인데 참 이게 애매는 해요. 시험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도 벌써 6분이 넘게 지나갔어. 한 30분 영상은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아. 유튜브 안 볼 것 같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로. 선생님이 대견수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대견수학. 근데 이제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사실 영상을 올린 적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신촌 내가 있을 때 조금 몇 개 올린 적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올려놓으면 뭐 여러분 보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밴드보다 나을 것 같아. 요거는 개인 영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링크 걸어주면 와가지고 보시고 PDF는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쵸? 여기까지 넘어가고 6번이라 써놨죠. 이때 6번 문제가 이제 요 내용에 관계된 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치환하는 스타일, 치환하는 스타일. 요 내용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요거랑 유사한 문화 여기 너무 좁으니까 풀기 애매하잖아요. 6번을 갖다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요 치환은 여기도 치환 나오네. 치환. x제곱 플러스 6x를 t로 치환한 형태. 자 관계된 문제는 이따 풀면서 얘기하자. 됐고 보기차식 아이고 많이 했지. 보기차식 7번 8번에 뽑아놨습니다. 여기 뭐 문제 무난한 문제 풀어놨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x4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인수분해가 한 번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랬어요?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고치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수정하자. 그래서 약간을 더하고 빼는데 여기서는 25x제곱을 더했다 빼는 거죠. 더했다 빼면 앞도 완전제곱 뒤도 완전제곱 쓴 다음에 각각을 푸는. 자 이따 숫자 좀 바뀌어서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방정식은 계수가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거 9번에 뽑아놨는데 문제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봐가지고 헷갈리죠. 비슷한 문제 뽑아놨으니까 일단 풀면서 얘기합시다. 요거는 풀어야겠네. 요건 풀어야 되겠어. 요거는 아주 좋은 문제를 퀘스천으로 적어 놓으셨던데 요건 지금 풀겠습니다. 유사한 문항 뽑기가 힘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야. 알파의 범위. a인가 알파인가? 자 근데 이게 보기차식이야. 2차 4차야. 2차 4차. 그리고 서로 다른 실근 4개. 그럼 이거 인수분해에서 4개의 실근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수분해 될 수가 없죠. 이 알파 범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인 것 같다. a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해. 여기 필기가 좀 약간 덜 돼 있어서 내가 풀어주면서 얘기할게.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잘 보세요.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2a 빼기 8은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금 확대할게요. 자, 얘는 잘 아시다시피 2차식인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세요. x제곱을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여기서 서로 다른 뭘 가져야겠어요? 양근을 가져야겠죠. 왜? 자, x제곱을 치환했는데 x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환할 때 뭐가 중요하다? 변형에 주의하라. 범위를 잘 설정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양근 가지려면 일단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요. 합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곱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0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할 수 있죠. 0. 0은 안 되는 게 x제곱이 0이 되면요. 서로 다르질 않아. 중근이 돼. 그래서 완벽한 양수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판별식이 뭐냐. 지금 여기 필기한 거 보면 여기 필기가 좀 약간 대충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은 4분의 D로 가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2A 플러스 9죠.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판별식 조건에서. 합은요 할 필요가 없어. 합은 2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니까 당근이니까 딩동댕 넘어가면 되고요. 곱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곱은 A분의 C죠. 0보다 크려면 2A가 8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4보다 잠깐만. A는 2A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2A는 8보다 크다죠. 여기서 또 큰일 날 뻔했어.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을 교집합을 취하면 돼요. 교집합이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마이너스 4 사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문제를 아마 풀어주셨나 봐. 굉장히 중요하죠. 추후에 선생님이 주간 테스트라든지 다시 복습할 때 이 관계된 문제를 또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잘 안 찾아져 가지고 일단 오늘은 뺐습니다. 7, 8, 9번에는 요쪽을 하고요.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로서 3차 방정식의 근과 케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은 다 외워야 돼. 뒤에다 정리해 놓은 것 같고 다시 할게요. 공식 당연히 외워야 되고 요이기가 관계된 거 10번 11번 오메가 관계된 거 12번 13번 뭐 여기는 성질이 너무 당연해가지고 이거 안 보인다.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최대한 빨리 필기한 거 정리했고요. 그러면 관계된 유형을 최소한 한 문제 유형당 하나 정도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자. 조금 확대하자.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자 선생님이 여러분 보시면 알죠. 지금 12분 지났네. 잔소리를 할 시간이 없고 자,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의 그 명예를 회복해서 기말고사 때 대박이 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 갖고 하는데 주말에 또 하기에는 애매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주말엔 또 모의고사 풀어야 되고 그지. 3개년. 그러니까 요번 주 중에 이런 거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뭐 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그쵸? 보면서 이 사람이 성기우구나 하면서 그쵸? 예. 목에 힘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먹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고 그죠? 아침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은 걸 보니까 오전이구나. 오전 더 안 좋아요. 힘듭니다. 자, 총 몇 문제냐? 13문제. 13문제 풀려면 빨리 풀어야겠지. 근데 여긴 잡소리 안 하고 푸니까 금방 풀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유형 2번. 요게 이제 앞선 프린트, 선생님 필기해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다 두실. 0이면 중근, 접한다. 다 똑같은 얘기죠. 이건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자,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좀 글씨를 키우고 맞춰서 자, 서툴러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자주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차함수가 있고 K에 관계없이라는 건 항등식을 얘기하고요. X축에 접한대요. 자, X축에 접한다는 건 무조건 판별식 0이라는 소리죠. 판별식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고 나면 그쵸? 이퀄 0 때리면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4K에 A 빼기 4에 그쵸? 계산은 잔계산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알아요? 여기 K 관계없이 별표 쳐놓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다. 끝. 간단하죠? 그럼 A는 4 집어넣고 나면 B는 2. 이번 시험 범위 아주 핵심 범위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이차함수. 셜라셜라가 직선과 적어도 한 점. 자, 적어도 한 점 밑줄 그으세요. 이거는 방정식으로 풀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별표 쳐놔. 크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 별표 쳐놔. 적어도 한 근이니까. 그쵸? 자,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연립을 합니다.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4k제곱 이퀄 2x 플러스 11. 그 다음에 이걸 좌변 다 넘겨버려. 그리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x제곱에 4k 빼기 2지. 그럼 괄호 열고 2 괄호 열고 2k 빼기 1x.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11 이퀄 제로가 된다. 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4분의 d가 당연히 0이겠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이퀄 제로. 딱 나버리면 끝나죠. 그럼 이게 k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잔계산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 K는 당연히 1, 2, 3, 3개. 합은 6이겠지. 뭐 이렇게 푸는 문제다. 자, 다시 좀 축소를 해볼까?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자, 이번에는 3번, 4번, 5번. 3번.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필기항이 이거예요. 아까 노트 필기항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양 끝점과 꼭지점 중에서 비교하라. 그냥 그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써놓은 거는 꼭지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답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당연하죠. 꼭지점이 포함이 돼 있으면 꼭지점이 당연히 답에 영향을 줄 것이고,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사실 당연한 소리죠, 그거는. 자, 그 중에서 3번부터 한번 좀 빠른 속도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 키우자. 아싸라게. 자, 3번부터 보자. 0부터 A라는 특정 구역이 있고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치? 그럼 이게 지금 뭔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가 2란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0부터 A까지잖아요. 근데 최소값이 2래요. 최소값이 2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1을 최소값으로 취하지 못하죠.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얘기를 아까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요거 PDF 파일 문제 13개인가요? 안 푼 사람은 요거 잠깐 정지해 놓고 푸시고 보는 게 좋겠죠. 그쵸? 그 정도는 당연하죠. 응? 지금 뭐 하나도 안 푼 사람은 좀 잠깐 정지해 놓고 보세요. 그 얘기를 깜빡 안 했네. 자, 다시 갑시다. 3번. 자, 여긴 1이 최소죠. 1이 최소인데 1이 최소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0부터 A가 다 여기서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A가 2보다 작아야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0 넣었을 때는 5가 최대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A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A를 찾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 그놈을 2라고 놓아주면, 그렇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이고 A는 1 또는 3인데 3을 답으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최소값이 1이 돼서 모순이 발생하겠죠. 정답은 1이다. 3번 정답은 1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도 꼭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문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죠. 4번. 여기 M이 있는 문제.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문제. 그렇죠? 마이너스 1 이하고. 자, 이 2차식을 fx를 완전 제곱수로 고쳐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이 됩니다. 계산 잘 해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거. 자, 먼저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는 걸 선생님이 평소에도 강조했었어요. 평소에도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m이 이 범위 마이너스 1 지금 막대했더니 잘리네요. 마이너스 1 이하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다시 말해서 m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이게 지금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여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꼭지점이 있죠. 최대값이 6이라는 건 뭐죠? 그쵸? 최대값이 6이라는 건 뭐죠? m제곱 더하기 m이 6이라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이죠. 지금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m은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m이 2가 답이고요. 그쵸? 답은 나왔네요. 그죠? 자, 밑에 게 왜 안 되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아이고, 또 종이가 잘리면 안 되니까.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는 똑같은데, 이 마이너스 m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이 이거잖아요. 이 조건이 여기잖아요. 최대값이 m 넣었을 때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몇인지를 직접 fx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어. 집어넣고 나면은 3m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봐. 3m 마이너스 1이 최대값 6이 되려면 m은 3분의 7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 보세요. 얘는 뭡니까? 범위가 m이 1보다 작다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모순이 돼서 이 m은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안 되죠. 좀 축소해서 너무 크게 하니까 좀. 자, 결론적으로는 4번 문제의 답은 1번 코스에서 나온 거. 2번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정답이 m이 2라는 거고 정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다. 아주 무난하죠, 문제? 좀 빨리 풀고 있는데도 시간이 10분이 넘게 지나가고 있어. 빨리 한번 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 선생님이 아까 풀었던 그 문제하고 비슷한데요. 살짝 또 변형한 문제가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 좀 올리자. 조금만 저기 확대하자. 자, 다음과 같이 담장 옆에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해서 칸막이에 있는 직사각 모양의 우리를 이제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장에는 철망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체 우리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가 x면 여기도 x죠. 여기도 x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긴 몇이겠어요? 이쪽은 120 빼기 3x죠. 맞죠? 전체 길이가 120이니까.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는 뭐겠어요? 가로랑 세로의 곱이니까 이 전체 우리의 넓이는 결국은 x의 120 빼기 3x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식문 딱 쓰자.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0x 마이너스 3의 x 이거 완전적으로 붙이는 거 여러분이 좀 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x가 20일 때 그렇죠? x가 20일 때 최대값 1200 x가 20일 수 있죠. 20 하면 여기 딱 60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가 20일 때 우리의 최대 넓이는 1200제곱미터 1200이 정답이겠죠. 그냥 전형적인 이차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아까 장진 선생님이 뽑아놨길래 그거하고 유사문항 하나 풀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치달아갑니다. 자, 요거는 치환 문제. 자, 이것도 아까 설명을 내가 덜 했는데 너무 여러 번 설명한 부분이라서 괄호 K 2차식을 근데 보시면 약간 6번이 꽈놨어요. 문제를. 그쵸? 살짝 꽈놨습니다. 좀 키울게. 어떻게 꽈놨냐. 요 식을 보시면요. 앞에 거는 x-1, x-3. 뒤에 거는 x-2, x-4. 근데 절대 1차식까지 일치하질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일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세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로 하는 게 좋냐.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죠. 눈치챘죠?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저거. 이렇게 해주면 얘랑 전개해보세요. 5x 플러스 4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전개해보세요. 5x 플러스 6이 되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해보세요. 얘는 t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해설지에는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5x만 t로 치환한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상수항까지 통째로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t에 t 플러스 2가 120이 되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20이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몇이냐 이게 10하고 10이네. 10하고 12 t 플러스 12 t 빼기 10 그렇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2 또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네 쌍이죠 이건 지금.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허근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어요. 허근. 자, 문제 허근.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t로 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t니까 얘랑 얘죠. 문제는. 얘랑 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고요. 오케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누가 봐도 얘는 실근이잖아. 그렇죠? 문제를 다시 읽어보자. 문제 보면 허근을 w 오메가인가?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쪽에 있는 요 실근 아니 요 근을 오메가 허근이라고 놓자. 그러면 거기 근은 대입해도 되므로 이런 관계적인 혼입하겠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는 마이너스 16 1번이죠. 자, 6번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자, 일단 축소해서 한번 보여놓고. 아이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 풀만하죠? 예. 자, 뭐였어요? 치환을 하려면 전개를 깔끔하게 잘해서 2차식하고 1차식까지 일치하는 걸 t로 치환하는데 나는 이제 선생님은 해설과 달리 통째로 치환을 해봤다. 그 정도까지. 7번 가겠습니다. 7번, 8번. 자, 무르익고 있습니다. 보기차식인데 7번은 뭐 껌이에요. 그냥 대충 풀면 되는 거고요. 8번이 이제 문제죠. 8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한번 여러분 풀어보셨죠? 자, 이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되는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그냥 인수분해되면 푸시면 되고요. 안 되면 여기 써있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꼴로 반드시 고친다. 이게 8번이에요. 이건 7번이고. 그쵸? 자, 7번. 인수분해합니다. 36은 몇이에요? 9, 4, 36. 그냥 인수분해 돼요.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4. 그쵸? 실근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찾아야겠죠. 이거 허근이죠. x제곱은 9쪽에서 뿔마 3이죠. 그래서 알파가 플러스 3, 베타가 마이너스 3. 9, 9, 81. 그래서 그냥 앞에 문제는 좀 대충 풀었습니다. 7번은. 자, 이제 8번 문제에 좀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꼴로 고친다? 방금 전에 됐어요. a제곱 빼기 b제곱 꼴로 환원시킨다. 수정시킨다. 자, 인수분해 하려면, 이건 인수분해 딱 보고도 안 되잖아요. 약간을 더하고 약간을 빼야 되는데, 꼬라지 보세요. 여기 4예요. 4. 그럼 여기 플러스 4x제곱이나 마이너스 4x제곱이 있어도 충분하죠. 그러면 잔머리 굴려졌죠. 얘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4승 마이너스 16x제곱. 그 다음에 남는 거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지. 탁탁. 자, 저거 요 형태. 요 형태는 뭐 중요한데 여러 번 해서 여러분 익숙할 텐데 선생님 생각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자꾸 강조하네요. 선생님들이. 그럼 분명 이건 출제 가능성 살아있는 거겠지. 28번 지났네. 빨리 하자. 자, x제곱 빼기 2의 잠깐만. 여기를 선생님이 약간의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했어. 요거하고 요걸 자리를 바꿨네요. 자, 다시 녹화할 순 없어. 이건 좀 너무 많이 했어. 자, 쏘리. 틀렸습니다. 여기 됐어요. 여기. 요렇게 돼야죠, 당연히. 여기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다행히 발견했어요. 그래도. 어휴. 야, 다시 촬영할 뻔했다. 배고플 뻔했다. 그럴 뻔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말이. 더 있다 빼고. 요 형태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각각이 다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는 해보면. 그러면 앞뒤에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다 구해야 되거든요. 요 왼쪽 거 구하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6. 허근 아니고 실근인데 근이 허근 아닙니다.
자, 아이고, 좀 실수가 나오네. 보시면, 요 2차식을 근의 공식 쓰면 얘가 나오고요. 이 2차식을 근의 공식 쓰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가장 큰 근은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에다 플러스죠.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6이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겠지. 문제에서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아이고, 잘랐다.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했어. 그리고 문제는 뭘 물어봤다?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시면 답이겠죠.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시면 정답은 4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나오죠. 4 플러스 2 루트 6 답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네요. 좀 지저분하네. 자, 핵심 뭐다?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꼴로 수정한다. 이렇게 변형한다. 20을 이렇게 쪼개준다. 그렇죠. 요거 잊지 않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갑니다. 끝물이에요, 끝물. 자, 9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에서부터는 좀 이제 얘기가 4차씩 넘어가죠. 자, 9번은 상반 방정식이라고 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겁니다. 안 해주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줬어요. 장진희 선생님이. 해주면 나올 것이다 보면 되겠죠.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 대칭 구조가 성립이 돼야 돼. 보통 4차식이 나와요. 얘랑 2, 1, 1 이렇게 딱 대칭돼요. 그럼 x제곱으로 양분을 나눠요. 그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t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된다.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요게 t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다. 요거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대칭 구조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얘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오지. 빼기 1이 나오고. 그치? 자, 이제 어때? 마이너스 a는 t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지. 빼기 1 이퀄 제로. 이런 형태로 가볍게 2차식으로 유도가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도 깔끔하게 되는 형태야. 플러스 1 마이너스 3. t는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가 좋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이 나오면,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t가 마이너스 1이면 또 이거 잘리네. 마이너스 1이면 t가 뭐였어? 이었지. x 플러스 x분의 1.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다. 가 나오죠. 양분의 x 곱해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이거는 뭐 오메가식인데 유명한데 이거 외우고 다녀야 되는 식 나왔네. 선생님이 뭐 달달달 외우는 식이야. 좀 이따 다시 할게. 요거는 뭐 세제곱은 1인 그 오메가 형태가 나왔네. 우연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번 형태 보자. 2번 형태. 자, t가 3일 때 이때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 되지. 그치?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0이 된다고. 그럼 요거는 그냥 형식 니네 넣어봐 한번. 2분의 3 뿔마 루트 5가 돼. 요건 양수야. 실근이야, 실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근의 합, 허근의 곱을 물어봤어. 아이고, 실근의 합, 허근의 곱. 자, 사실 이거는 근의 형식이 안 넣어도 되겠네. 여가 허근이잖아. 허근의 곱 1이죠. 실근의 합 3이죠. 그쵸? 실근의 합 3이고 실근의 곱, 허근의 곱 1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4가 되는 문제야. 정답이 4가 되는 문제고, 이거는 뭐 근의 형식을 이용해서 한번 근도 구해봤고. 자, 상반방정식 언제 한다? 그렇죠. 대칭 구조일 때. 요거 낼 것 같아. 발표 쳐. 낸다. 시험에 나온다, 이거. 그러면 중간에 x제곱 나누고 요걸로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성질이야. 9번이었고요. 자,
10번, 11번은 3차 방정식의 근각 계수관계. 요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 일단은 요것도 아까는 뭐 제대로 안 했어. 자, 이 공식 무조건 외우고. 달달달달. 이거 못 외우면 이건 간첩이야. 못 외우면 옆에 학원으로 옮겨야 돼. 뭐 학원 알죠? K학원의 알 선생님 알죠? 이동하면 안 돼. 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자, 10번부터 풀어본다. 자, 당연히 여러분은 문제 풀고 지금 이거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10번은 뭐냐 하면 1대 2대 3은 무조건 놓으세요. 알파, 2알파, 3알파로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더하고 2개씩 곱하고 죄다 곱하고 이거 푸는 거예요. 이거 푸는 거야. 이거 푸는 거라고.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실근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죠? 문제는 좀 썰렁하네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나와버렸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저거 그냥 깔끔하게 나와버렸어. 요 a 값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c가 요게 a죠. 요 마이너스 b고 뭐 더 이상 선생님 풀 필요가 없겠지.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해보시면 a는 44 b가 48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계산, 단순 계산들은 여러분한테 좀 맡기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업했더만 이것도 재밌대. 장진희 선생님이 이거 편법처럼 풀리는 문제. 얘를 항상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죠. 근데 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얘를 만약에 내가 이 식을 fx라고 놔봐. 예를 들어서 이거 f1이죠 답이.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문제야.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장진희 선생님도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지 이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한 번 더 강조해놓은 것도 괜찮다 해서 뽑았으니까 물론 이거 전개해서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도 하나 해줘야겠다. 바빠도. 자, 원래 이거 전개식 외우고 다닙니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2씩 고배합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어서 1 이렇게 넣고 풀어도 답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F를 구하는 게 훨씬 쉽죠. 자,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내용 풀고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분이야. 자, 이 영상이 길어지면은 아예 안 볼 것 같아. 겁나. 잡소리 안 하고 빨리 푸니까 좀 빨리 시간이 그래도 금방 풀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선생님 말이 좀 빨랐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좀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 오메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시험에 나와 앞으로도 많이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요 얘기죠. 쭉 보시면 알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위에 거 하나 오메가 3승은 1 그치? 오른쪽엔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 그래서 한 문제씩 갖다 놨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보완하죠.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질이죠. 지금 오메가 101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101승이지 99승이 없어져요. 여러분 99승의 1이에요. 왜? 이거 3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01승은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100승은 오메가가 될 것이고 99승은 1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냥 답이. 이게 답이에요. 5개 다 구한 게 이겁니다. 고작.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어떻게 지울까요? 뭐 그냥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3개 지워지네요. 남는 게 이거죠.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항시키면.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오메가는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해야 될 거야, 아마. 복습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13번입니다. 자, 13번. 요거는 설명을 하면서 같이 천천히 해보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아직 오전이라서 목이 그냥 평소에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 성질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이게 가장 기본 성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켤레근을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합과 곱에 대한
근과 계수 관계. 여긴 1이고 둘 다 1이죠. 그쵸? 요거 성질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좀 어려운데. 자, 필기하세요. 요게, 요렇게 되면 요쪽이에요. 원래 거. 방금 전에 요거. 그쵸? 여기서는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입니다. 근데 여긴 마이너스가 붙어요. 뭐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그쵸? 지금 보시면 리을이 참이에요. 딱 보면. 그러니까 리을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기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니은도 참이에요. 방금 전에 했죠. 니은도. 여기 있잖아. 니은. 이게 니은, 이게 리을이에요. 니은, 리을이고. 기억도 참이에요. 방금 전에 했죠. 자, 이게 답이 기억, 니은, 리을로 될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지금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부터 살펴보겠죠. 디귿이 뭐가 틀렸을까? 디귿은 쉬우니까 여기다 하자. 자, 이거 오메가 5승이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5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죠. 얘는 플러스 오메가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디귿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0이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틀렸죠. 0인데.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미음도 쉽습니다. 미음까지는 쉬워요. 비음만 좀 잘하면 돼요. 이 문제는. 미음은 보시면은 2019승이죠. 2019가 3의 배수예요. 근데 3에 673승입니다. 무슨 얘기냐? 2019가 3에 673승인데 이게 마이너스의 홀수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 1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미음은. 그러니까 미음은 보세요. 미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플러스 2가 아니고. 틀렸고요. 자, 그럼 대망의 비읍이 남아 있습니다. 자, 비읍이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정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비읍은 뭐냐면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왔다리 갔다리 뿔만을 왔다 갔다 죽어라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99승까지. 그럼 이게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99개가 아니에요. 잘 봐봐. 100개죠. 1부터 오메가가 99승까지가 100항이 100항. 100항입니다. 100항. 전체가 100항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3개씩 묶으면 하나가 남겠죠. 마지막 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3개씩 묶음이 0이 돼. 야, 이거 0인 거 아시죠? 그 다음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오메가 3승, 마이너스 오메가 3, 플러스 오메가 4승, 마이너스 오메가 5승. 자, 여기 보세요.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3승 묶어주면은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 맨 앞에 세항, 0. 그 다음 세항, 0. 그러면 죽어라 하고 다 더하면 99개가 0. 마지막 요항 1개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비읍 문제는 100개 중에 사실 처음 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99개를 다 지워버리면 마지막 요놈 하나 남는구나. 그 얘기죠. 결론. 마이너스 오메가 99승은 뭐냐. 그 얘기지.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99승은 세제곱의 33승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좀 오묘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자, 결국 이 문제 답은 이렇게 된다. 자, 다시 좀 펴서. 자, 문제 13개를 아주 급하게 풀어봤습니다. 대신에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하시고 앞에 그 필기한 거 제공해 주신 우리 훌륭한 선생님 사랑하는 제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벨 탔기 때문에 성기호반 친구들은 다 잘 돼야 됩니다. 자, 주말에 수업할 때 다시 만나겠지만 그때 하기 버거운 약간 애매한 내용 갖고 찾아가 봤습니다. 44분이네요. 자, 꼭 좀 보세요.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대박 납시다. 자, 끊기 전에 마지막에 유치한 장난 하나 하고 냅시다. 자, 그렇죠? 기말 대박. 자, 파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